프랑스는 지금 총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마크롱 정부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진정시키지 못했고 총리 사퇴라는 정치적 충격까지 겹쳤다. 거리에서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이어지고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은 채 물가 상승과 재정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다. 에너지 위기, 높은 실업률, 사회적 양극화는 프랑스 내부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유럽 내에서 입지가 약화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반프랑스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때 유럽의 리더로 자임했던 프랑스가 지금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한 모습이다. 어찌하여 프랑스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을까? 프랑스의 경제 위기와 IMF 위기의 뿌리는 아프리카 식민지를 상실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는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사실상 자국의 경제적 후방 기지로 삼아왔다. 19세기 제국주의 확장기부터 20세기 탈식민지화 과정 이후에도 프랑스는 프랑스 아프리크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시절과 다름없는 정치 경제적 지배를 유지해왔다. 그 핵심은 프랑스가 아프리카 자원과 금융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부를 이전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반프랑스 정서가 급격히 확산하며 이 구조가 붕괴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경제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위기가 본격화된 것이다. 프랑스는 CFA 프랑 체제를 통해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14개국의 통화와 금융을 사실상 통제해왔다. 이 체제 덕분에 프랑스는 자국의 통화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을 파리 중앙은행에 묶어두었다. 프랑스 기업들은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았고 이는 프랑스가 유럽의 복지국가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 사헬 지역 국가들이 군부 정권을 중심으로 프랑스를 축출하고 러시아,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이 고리가 무너졌다. 프랑스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단순히 무역 적자나 산업 경쟁력 약화에 그치지 않는다. 프랑스의 구조적 재정 압박은 바로 이 식민지 기반 수탈 구조가 붕괴한 데 기인한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자원 수익과 금융 이익으로 국내 사회복지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여력이 사라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차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신용도와 유로존 내 입지에도 치명적이다. 결국 IMF 거론까지 나오게 된 배경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프랑스의 지급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 파급력이다.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퇴출당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파리의 외교 안보적 영향력이 과거 같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는 곧 유럽연합 내부에서 독일과의 균형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독일은 제조업 기반을 통해 유럽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금융 외교적 힘으로 균형을 맞춰왔다. 그러나 아프리카 식민지 기반이 무너진 순간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 확연히 약화된 국가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내부 정치 불안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 물가 상승과 에너지 위기, 청년층의 좌절은 모두 식민지 기반에서 들어오던 보이지 않는 부가 끊긴 데서 비롯된 후폭풍이다. 프랑스 국민은 그동안 자국의 풍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체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프리카에서의 특권적 지위를 잃으면서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의 현재 위기는 경제와 정치의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유산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변동이다. 세계 경제 질서가 다극화되면서 프랑스가 더 이상 과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아프리카 식민지를 잃은 순간 프랑스는 자국 경제를 떠받치던 기둥을 함께 잃었고 이는 결국 국제통화기금 위기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가 진정한 회복을 이루려면 과거의 특권적 수탈 구조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산업 경쟁력과 국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권력과 부의 중심은 이동해왔다. 16세기까지 세계 무역의 핵심은 지중해였지만 신대항로 개척과 함께 대서양 시대가 열리자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뒤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패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이 태평양 무역 시대를 열자 대서양 무역에 의존하던 유럽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유럽은 제조업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관광과 서비스 산업으로 연명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파리, 로마, 마드리드 같은 도시가 역사와 문화를 자산화하여 경제를 지탱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마저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 세계의 부와 자본, 인구, 산업 역동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과 동아시아로 집중되고 있다.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무역 루트도 개발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흐름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술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유럽의 관광 산업이 단기간 버팀목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프랑스의 위기는 아프리카 식민지 상실이라는 역사적 전환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유럽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쇠퇴의 전조다. 제국주의적 기반에 기대어 살아온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다. 지금의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을 지키지 못한 채 미래의 대전환에 적응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유럽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